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한 며느리님이 보내주셨네요. 시누이가 사고치고 돈 빌려가는데 시모는 이를 옹호하여 결국 끝장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 끝장을 보셨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시모에게서 전화가 와요. 제가 신우 죽였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문자 그대로 신우를 죽이거나 한 건 아닙니다. 하다못해 때리지도 않고 직접 손찌검 한번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신우가 저 때문에 인생 망했느냐고 묻는다면 그럴 수는 있겠네요. 제가 신우 인생 망치는데 좀 가담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잘못했다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도 어느덧 4년. 문제의 신우이와 그 인간 옹호해주는 시모 외에는 제게 이토록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 없어요. 이번 사건 터지고 남편이랑도 계속 싸우고 있지만 남편도 이번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최소한 신우이 편은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제 편도 별로 안 들어준 게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최소한 남의 편이 되지는 않았으니까요. 뭐 제 편 안 들어준 것만으로도 남의 편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문제의 신우이는 결혼 전부터 트러블 덩어리였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남편과 약혼식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약혼식 준비로 정신없을 때 신우이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동생, 내 목소리 기억하지?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미안한데 돈 좀 빌려주지 않겠어? 약혼식 며칠 전에 신우이가 전화하자마자 돈 빌려달라고 한 게 실화냐고요? 네, 실화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돈을 빌려준 저도 기가 막히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아직 결혼 전이고 결혼 비용은 미리 다 빼둔 뒤였기에 제 수중에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얼굴 자주 볼 사람 상대로 100만 원 가지고 얼굴 붉히기 싫어서 크게 묻지도 않고 빌려줬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줄은 까맣게 몰랐죠. 이후 결혼식까지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신우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 나 돈 좀 빌려줘. 아직 신혼인 자기 동생 마누라한테 돈을 빌려가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안 빌려주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각 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신우이 말이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물건값 결제를 해야 하는데 돈을 못 마련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거 안 갚으면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사기죄로 감옥 가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쉽사리 허락하지 않을 걸 알았는지 우는 소리로 돈 빌려달라고 사정을 막 하더군요. 우는 소리 듣기 싫어서 돈 더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300만 원 빌려주었으니 총 400이죠. 400만 원까지는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멀다 하고 돈 빌려달라는 말이 나와요. 몇 번 거절하기도 했지만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해요. 심지어 한 번은 내가 돈 안 빌려주면 자기 인생이 끝장날 건데 그럼 저더러 책임지라는 식으로 떠들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의논해봤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누나가 원래 좀 그런 사람이야. 자기가 돈 안 빌려줘도 나는 원망 안 할 테니까 자기 알아서 해.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 자기가 직접 누나한테 그 짓 좀 그만하라 하면 안 돼? 누나가 내 말은 생전 안 듣거든. 그래도 누나인데 때릴 수도 없잖아. 남편은 팔짱 끼고 개입 안 한다고 선언해버렸고 이에 저는 시모와 접촉을 해봤습니다. 돈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는 둘째 문제고 시모도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놀랍게도 시모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400만 원 빌려주었다는 사실도요. 그걸 알고 하는 소리가 이따위였습니다. 신우이한테 고작 400만 원 빌려준 게 그렇게 아깝니? 또 걔가 돈 떼먹는다니? 좀 더 빌려줘서 사업 더 잘 되면 다 갚을 거 아냐. 다른 일에는 언성 안 높이던 양반이 신우이 문제에서만큼은 언성을 확확 높이더군요. 남편 말이 원래 자기 엄마가 신우이를 엄청나게 아낀답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은 엄마가 아들을 딸보다 사랑한다는데 자기 집에서는 엄마가 누나를 편애했대요. 남편이 신우이에게 기 못 펴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암튼 시모에게 말을 꺼낸 이후 신우이와 시모 양쪽에서 절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끝마다 돈 빌려달라, 신우이에게 돈 빌려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래저래 뜯긴 돈이 2,5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번에 2,500만 원을 빌려간 게 아니고 한 10번도 넘게 빌려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돈은 10원도 없죠. 솔직히 2,500만 원 매우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아까운 것보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더 죽겠더라고요. 대체 무슨 이유로 돈 빌리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돈 빌려가고 또 빌려가니 사람이 편두통이 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마침 다니던 직장도 휴직했겠다. 집중적으로 신우이가 왜 돈을 빌리려 하는지 제대로 파보았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신우이가 사업을 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망한 지 3년이 넘는 겁니다. 계산해보니 제가 결혼하기 전이나 직후에 돈 빌려달라 한 건 사업 때문에 빌려간 게 맞고요. 그 다음에는 순전히 자기 사고 친 거 메꾸려고 돈을 빌리던 거더군요. 사업 말아먹고 빚을 졌는데 개인 파산도 안 된답니다. 빚 중에 도박빚이 있었기 때문이라나요? 그래서 신우이는 사업 완전히 망하고 이후 아예 도박이나 한 방에 빠져들었습니다. 안 해본 도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흔한 동양화 서양화는 물론이고 각종 투자네 뭐니 하면서
돈을 참 많이도 날렸어요. 무슨 영화에 투자하고 또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 날린 적도 있답니다. 자기 사업 말아먹고 무슨 깡으로 남의 사업에 돈을 투자할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튼 신우이 인생이라는 게 빌린 돈 날리고 그거 메꾸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 빌리고 또 날리는 일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남편이랑 시모이 양쪽 모두를 타박했습니다. 이거 봐, 그 쌍년이 나한테만 돈 가져간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돈 가져갔잖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시누이라고도 안 부르고 쌍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나 시모나 제가 말을 함부로 한다고만 타박했습니다. 제가 못 받은 돈은 말도 안 꺼내고요. 이 시점에서 저는 두 사람에게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한 번은 시모에게 시누이가 빌려간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해봤어요. 대답이 이렇더군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주도해서 시누이 피해자들과 접촉해보았습니다. 그때 시누이는 자기 때문에 돈 날린 사람들 피해서 잠적한 상태였고요. 그 주소랑 바꾼 전화번호는 남편이랑 시모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니 제가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다른 시누이 피해자들 다 모아서 시누이 숨어있는 곳에 찾아가 덮쳤습니다. 교회의 식당을 도우면서 숨어있던 시누이가 우리 모습을 보고 눈 둥그레졌던 그 광경이 아직 기억에 선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시누이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돈 못 갚으면 사기로 고소하기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누이가 돈 빌린 사람 중에는 일수의 사채업자까지 있더라고요. 사기죄로 감옥에 나오면 그 앞에서 바로잡아 족쳐서라도 빚을 받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으로 돈을 못 받으면 따로 돈 받는 방법이 있다나요? 듣기에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라 더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일도 아니니까요. 결국 시누이는 전과자는 확정이고 감옥에서 나와도 평생 고생하면서 살겠죠. 죽든 말든 상관 안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시누이 문제 처리하고 남은 건 남편 그리고 시모와의 다툼이었습니다. 시모는 틈만 나면 전화해서 절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존댓말로 이야기하다가 시모가 저 욕하면 따라서 욕을 해줘요. 처음에는 그래도 시모에게 욕하는 게 마음이 안 좋았지만 이제는 제가 날린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시모에게 푼다는 생각으로 맞받아줍니다. 제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인간에게 인연전연하면서 마음속 응어리를 쏟아붓다 보면 속이 시원해지더군요. 시누이 감옥 보내고 시모랑 전화만 하면 욕을 주고받으니 남편과 관계도 많이 틀어졌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시누이가 빌려간 돈부터 다 내놓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어쩔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와서 이혼이 두려운 건 아닙니다. 그 더러운 시누이에게서 해방되고 필요하다면 남편과 처가에서도 해방될 겁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누이 때문에 이혼까지 이르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시누이 문제가 끝났다면 다른 문제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